안녕하세요. 공간통찰 보들리언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하락장에 읽어보면 좋은 글들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어떤 제 생각을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좋은 글들 몇 가지를 링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 You know nothing, Jon Snow. 왕자의 게임의 어떤 명대사처럼요. 넌 아무것도 몰라, 존 스노우.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존 스노우.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 넌 아무것도 모르지. 넌 쥐뿔도 모르지, 존 스노우. 넌 아무것도 모른다, 존 스노우. 투자 관련된 많은 파워블로그가 생기고 10만 구독자가 넘는 유튜버가 많이 생긴 건 그들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유동성 상승장에서 그럴듯한 말만 해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수익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파워블로그가 생기고 10만 구독자가 넘는 유튜버들이 많이 생겼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듯한 말이 안 통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그럴듯하다는 평가를 해줄 만한 결과론적인 수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금리, 환율, 전쟁, 지정학 리스크 등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중들의 심리와 행동, 언론 보도 분위기를 통해 추처럼 움직이는 상승장과 하락장 사이 어디쯤 있는지 추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하워드 막스의 시계추 강세장과 약세장의 3단계 이 그림인데요. 오른쪽이 이제 고평가 영역이고 왼쪽이 저평가 영역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시장이 추처럼 오른쪽과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는 오른쪽 고평가 영역 즉 상승장 정점에서 왼쪽 저평가 영역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한다. 물리 법칙처럼 상승장 끝에서 하락장으로 이동한다. 예외는 없다. 이번만은 아닐 거야 라는 예외는 절대 없다. 요즘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동네 고양이들도 말할 정도로 유행어가 되었다. 평균 물가 상승률이 10%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유가 등만 보면 거의 20%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 코인 시장을 떠나 3%의 예적금 시장으로 다시 몰리고 있다. 언론들은 하락장에서 버티는 투자자들을 조롱하며 자극적인 기사를 남발하고 있다. 위의 그림에서 지금이 하락장 1단계, 2단계, 3단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중, 언론들의 심리와 행동을 관찰했을 때 지금이 하락장이 어디쯤이며 왼쪽 하락장으로 향하는 추는 동시에 오른쪽 상승장으로 갈 에너지를 내부에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지금은 6개월 이상으로 분할 매수하거나 존버하는 시기이지 손절하거나 다시 예적금 시장으로 돌아갈 시기는 아니다. 주식 코인을 투자함에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추의 움직임처럼 상승장과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만은 그리고 그 물리 법칙에는 절대로 예외가 없다는 그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의 글은 지난 제 투자의 어떤 반성문이자 앞으로 길게 이어질 제 투자 인생의 다짐입니다. 하락장에 읽어보면 좋은 글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생각의 원천인 하워드 막스의 인터뷰 글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인터뷰 기사이고요. 200조 굴리는 하워드 막스. 바닥은 아무도 모른다. 지금이 주식 담을 찬스.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 화상 인터뷰. 비관론 쏟아질 때 다른 목소리.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 그는 지금이 바닥이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바닥에 왔을 때 매수를 할 배짱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지금은 주식이 전보다 싸져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해도 될 시점이라고 본다고 했다. 조선일보. 지금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가진 주식을 모두 팔고 시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게 사서 너무 싸게 파는 실패한 투자의 전형을 밟아선 안 됩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꼽히는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은 최근 본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금이 저렴해진 좋은 주식을 분할 매수하기 적합한 시점인지 모른다고 했다. 1995년 막스 회장이 만든 오크트리 캐피탈은 1640억 달러 약 213조 원을 굴리는 초대형 자산운용사로 글로벌 채권, 주식, 부동산 시장에 두루 참가한다. 막스 회장이 투자 철학을 적어 때때로 발표하는 메모, 보고서는 워렌 버핏이 매일 함에 있으면 그것부터 읽는다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막스 회장과의 인터뷰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급락하고 많은 투자자가 공포에 휩싸인 때 이루어졌다. 그는 지금은 바닥으로 향해 가는 그 어디쯤이라며 추가 하락도 가능하나 몇몇 주식은 지금 확실히 싸다고 했다. 바닥만 기다리는 것은 큰 실수. 지금 투자를 늘리길 권한다는 뜻인가? 우리는 지금 하락 중인 사이클 어디쯤 있다. 모두가 시장이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고 과하게 낙관하는 고점도 모두가 시장은 끝났다고 하는 좌절하는 저점도 아닌 그 사이다. 누구도 특정 자산을 싸다 혹은 비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싼 시점이라고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때라고 본다. 시장이 더 하락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지금이 바닥이니 모든 돈을 쏟아붓자라는 말은 아니다. 반대로 지금은 투자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주장 또한 적절치 않다. 지금 시장은 백화점 세일과 유사하다. 곧 할인율이 더 높아질 듯도 하지만 원래보다는 싸신 것이 확실한 시점 말이다. 바닥이 올 때까지 투자를 멈추겠다는 생각은 최악이다. 모두의 비관이 극에 달한 바닥에서 매수할 배짱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주식을 사고 가격이 더 싸지면 좀 더 사는 식으로 투자하기를 권하는 것이다. 막스 회장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경제를 연착륙시키겠다는 연준의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 애쓰고는 있지만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며 12에서 24개월 안에 침체가 오고 이후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나서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더 악화될까?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연준이 돈을 너무 풀었고 코로나로 잠들었던 생산 시절이 제때 회복되지 못했고 많은 사람이 일터를 떠났고 임금 상승 유발,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쳤다. 이런 원인이 하나둘 해소되고는 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1년 후쯤 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물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이 본지와 화상으로 인터뷰하는 모습. 그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적 통화정책은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이션은 여러 요인들이 하나씩 해소되고 나서 1년 후쯤 해소되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장 주도한 기술주 닷컴 거품 때보다 강하다. 2000년에 이른바 닷컴 거품이 붕괴했을 때 많은 회사가 사라졌는데 그런 일은 없을까? 지금과 닷컴 거품 때와의 공통점 차이점이 모두 있다. 개인 투자자가 많이 유입됐고 인터넷 관련 기술주들이 특히 많이 오르며 거품을 주도했다는 점이 비슷하다. 차이는 기업이다. 1990년대 말 대부분의 사람은 인터넷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어떤 회사들은 매출도 없는 상태로 성장을 했고 사람들은 이 회사들이 인터넷이라는 미지의 무언가를 통해 성공하리라고 맹목적으로 믿었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 지금은 다르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기업은 수익을 낸 지 10에서 30년씩 된 강한 회사들이다. 시장 전반의 상황이 악화되면 MS 같은 우량한 회사의 주가가 매우 저렴해지는 때가 온다. 1990년대 말 존재했던 허상뿐인 회사는 저렴하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다. 매우 큰 차이다. 닷컴 거품 당시 인터넷처럼 사람들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투자하는 자산이 가상화폐 아닐까? 어떻게 전망하는가? 개인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이다. 현금 흐름도 0초도 없으니까. 반면 내 아들을 포함한 젊은 세대는 가상화폐에 큰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판단하려면 좀 더 긴 시간, 아마도 10년 정도는 필요할 듯하다. 비트코인은 2020년 초엔 5천 달러대를 오가다가 7만 달러 가까이 가더니 최근 1만 7천 달러대까지 하락했다. 이런 극심한 변동성 자체가 아직 이 자산의 가치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라고 본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유보하겠다.
약세장을 처음 만나 공포에 질린 초보 투자자에게 조언한다면 투자는 원래 어렵다. 법률, 의료, 노무 등을 셀프로 하지 않듯이 경영이나 회계를 모른다면 직접 종목을 고르지 않아야 한다. 이 주식 멋진데 같은 무모한 결정을 내리고 성공을 바랄 수는 없다. 이미 주식을 사서 물려있는 상황이고 그대로 있기 불안하다면 주식을 모두 팔고 남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기보다는 ETF를 포함한 펀드로 돈을 옮겨놓길 권한다. 그래야 언젠가 회복될 시장에 참가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인터뷰 중 시장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면서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시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그리고 이해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잘못 이해하는 시간, 이 둘입니다. 시장은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가치투자의 대표주자로 여겨지고 있는 강방천 회장의 SF+ 자산운용의 서신입니다. 2022년 2월에 나온 서신이고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인내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SF+ 자산운용 강방천입니다. 급속히 퍼져가는 코로나19 때문에 고객님의 건강이 크게 염려됩니다. 건강 잘 지키시면서 어려운 시기를 무난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주식시장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거니는 것과 같은 막연한 두려움과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큰 변동성 때문에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겪다가도 이후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은 고통스러운 피로감마저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려운 고비를 잘 견뎌오신 고객님조차도 시장을 떠나시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펀드 수익률마저 고객님의 불안을 가중시켜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합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출시되었던 글로벌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 2종은 2022년 2월 18일 현재 설정일 대비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4.5%를 기록하고 있는데 당연히 고객님의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숭고로운 마음이 우선이지만 아까운 저희 펀드를 떠나시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큽니다. 하루라도 빨리 만나 뵙고 불안감을 덜어드려야겠다 싶어 직접 펜을 잡았습니다. 고객님, 지난 14년 동안 공포와 위기의 순간마다 고객님께 다가서곤 했는데 오늘은 감회가 좀 다릅니다. 인내해야 할 시간이 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대부분의 조정들이 짧게 지났던 깊은 협곡이라면 앞으로의 조정은 깊지 않지만 오래가야 하는 U자형 또는 분지형 조정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조정의 양상이 다른 만큼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뒤에서 그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정의 모양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다르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본질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저는 조정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진폭이 크면 클수록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과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고객님의 몫입니다. 고객님도 제 마음 같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 생각과 당부 말씀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시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만 굳이 공개적으로 저의 견해를 자세히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확실한 미래 투자 환경에서 고객님의 자산 배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 생각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주식시장에서 목격되는 큰 변동성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로 가면서 겪는 불가피한 충돌 과정이라고 진단합니다. 비정상적인 시간이 길었던 만큼 정상으로 환원되는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포의 시간은 수시로 찾아올 것이나 주가 지수는 상당 기간 거대한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앞으로 시장 조정이 이어진다면 깊이가 깊은 협곡형 조정이 아닌 길이가 긴 U자형 또는 분지형 조정이 되리라 전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정상적인 상황이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저금리, 저물가를 말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큰 변동성을 초래한 발화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촉발한 인플레이션 우려, 즉 고금리, 고물가로의 반전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얼마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D의 공포, 즉 디플레이션에 대한 폐해를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전부터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던져왔고 작년 초 출간된 제 책 관점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즉 오랜 시간 저물가를 가능케 했던 힘들의 약화와 그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임계점의 도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금리 저물가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에겐 매우 당황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확장 국면이 수축기로 전환되면서 가치 이상으로 부풀려졌던 자산 시장의 거품은 꺼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뒤틀렸던 모미니만큼 자산의 가치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조정의 시간은 길어지고 수시로 나타날 큰 변동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이렇듯 가치의 힘과 유동성의 힘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입니다. 저는 두 가지 힘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강력히 영향을 발휘할 힘은 가치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의 힘에 주목합니다. S플러스가 주목하는 가치의 힘은 미래 주동 기업이 만들 혁신의 가치와 극심한 불황을 딛고 일어날 구조조정의 가치입니다. 이 속에서 새로운 가치는 탄생하고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자연의 모습에서 기업의 질서를 발견하곤 합니다. 폭풍우가 없었던 시절에 모두가 거목인 양 웃자랄 수 있었던 숲의 질서는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튼실한 나무만이 주인이 됩니다. 이런 암흑한 자연의 질서는 금융수축기에 목격된 과점화 과정, 즉 튼실한 기업만이 살아남는 기업의 질서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강력한 태풍이 불어닥치면 거품이 꺼지면서 진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유동성이 가렸던 거품이 사라지면서 그 속에서 함께 숨쉬었던 진짜와 가짜, 강한 기업과 약한 기업, 건강한 기업과 부실한 기업, 평균 이상과 평균 이하의 기업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축제를 준비하는 기업을 제대로 담아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S플러스의 대응 전략과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고객님, 유동성의 힘이 제거된 앞으로의 시장은 변동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가치의 힘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평균 이상의 가치를 찾는 액티브 펀드의 효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정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예기치 않은 공포의 시간이 수시로 찾아온다면 S플러스에게는 더 많은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S플러스는 조정의 시간이 길어지고 고통이 커진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위대한 기업을 더 선명히 찾을 수 있고 더 싸게 담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조정의 깊이와 길이를 알 수는 없지만 세 가지는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조정이 깊고 길이가 길수록 위대한 기업의 가치는 더 크게 만들어진다는 믿음입니다. 둘째, 이러한 가치는 신념을 갖고 투자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커진 수익률로 보답한다는 믿음입니다. 셋째, 거시정책이 시장에 끼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공포 속에서도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에 더 다가서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S플러스는 이런 믿음을 갖고 공포와 태풍을 즐기는 강건한 기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극심한 공포가 엄습하는 그 순간에도 상식과 본질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즉, 삶이 존재하는 한 제품과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상식, 혁신 기업들은 항상 세상을 진보시킬 제품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격이 조정된 것이라는 본질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의 순간에도 기쁜 마음으로 위대한 기업을 싸게 담아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님께 당부드릴 말씀입니다. 시장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고객님의 자산 배분에 대한 저희 생각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말씀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U자형 또는 분지형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며 S플러스 운용 전략도 그런 관점에서 실행될 것입니다. 첫째, 부채를 끌어다 펀드나 주식을 사는 것은 반드시 피해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채를 써서 투자하고 있다면 상당한 수준으로 줄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 조정장에서 남의 돈으로 하는 투자는 기다림에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좋은 기업, 좋은 펀드와 반드시 함께하라입니다.
앞으로 경험할 오랜 시간의 조정은 다시 말하면 약한 기업들을 시장에서 솎아내는 냉혹한 구조조정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강력한 태풍에도 꿋꿋하게 버텨낼 건강한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허약한 기업이나 유행에 따른 기업들을 담은 펀드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과감히 이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때를 나눠서 사라, 즉 시기를 분산을 하라입니다. 오랜 기간 찾아올 조정의 시간에서 가치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쌓아가는 적립 투자가 유효할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때와 같은 깊고 깊숙한 조정에서는 믿음이 없어도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만이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객님, 주식시장에서 조정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 조정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또한 예기치 않은 공포까지 찾아올 때는 더할 것입니다. 그 불확실한 조정의 시간조차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선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돈으로 좋은 기업과 좋은 펀드를 나눠 사서 오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랜 조정의 시간 때문에 지치시거나 수시로 찾아오는 공포 때문에 두려워지실 때는 여전히 인내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축제의 주인공이 되실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고객님이 더 큰 축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며 SF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천 회장 드림. 다음은 블로거 고수감별사님의 글입니다. 최근에 좀 블로그를 안 하고 계신데 본업에 집중하시느라고 오랜만에 화락장을 맞이해서 글을 하나 올려주셔가지고요.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은 수익과 동일. 적지 않은 시간 투자판에서 굴러보니까 굳어진 관념 하나가 있는데 지금 고통스럽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더라.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말고 근자의 경험만 봐도 그렇더라. 2019년 수도권 화랑기 때 지방 아파트 사면 사이코 얘기 들을 때 호련단신 5시간 핸들 잡고 가서 지방 대장 아파트 가계약금 수서 받고 와서 며칠 밤 잠을 못 잤다. 내가 뭐하는 짓인가 두려움에 말이다. 2020년 봄 코로나 사태로 국장 박살났을 때 온 사방에서 망했다. 더블디 본다 할 때도 공포에 몸서리면서 매일매일 매수 버튼 눌렀었다. 시장에 공포가 엄습하면 참여자들 누구나 아프고 고통스럽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 지방 아파트는 올해 전세금 N억 올라서 내게 훌륭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었다. 매매가는 2배가 올랐다. 오른 전세가가 내 매수가를 초월해 수익률은 무한대인 상황. 2020년 팬데믹 때 산 주식들은 1년 만에 종목별로 더블, 트리플이 되었다. 이 수익으로 볼보 사고 자질구레한 대출 다 상환함. 내 실력이라기보단 참 운도 좋았고 내가 잘 참고 잘 버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지난 3월부터 국장에 다시 들어와 몇 달 동안 꾸준히 사재 끼는 중이다. 결코 한 주의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결기로 매수 중이다. 지금이 바닥인지 허리인지 정강이인지 모른다. 근데 고통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존 태플턴 형님, 피터 린치 형님 저서를 꺼내어 줄치면서 읽고 또 읽어라. 자빠져 누워서 주식 유튜브 보지 말고 No pain, no gain. 문신을 새기도록 하자.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기질로 하는 것이다. 머리가 좋은 놈이 아니라 빠따 센 놈이 더 벌고 더 오래 살아남는 법이란 말이다. 고통스럽다고 도망가지 마라. 한번 도망간 놈들은 조금만 아파도 계속 도망가게 된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잘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도시에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정희재. 고수감별사의 어떤 블로그의 글을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는 오른쪽 고평가 영역, 즉 상승장 정점에서 왼쪽 저평가 영역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한다. 물리 법칙처럼 상승장 끝에서 하락장으로 이동한다. 예외는 없다. 이번만은 아닐 거야 라는 예외는 절대 없다. 우리는 지금 그 시계추의 움직임에 지금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와 반대로 다시 하락장의 영역, 저평가 영역 왼쪽 끝점에서는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 법칙처럼 예외가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그 하락장에 있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것은 반드시 시계추의 움직임처럼 다시 오른쪽 상승장 고평가 영역으로 되돌아갈 거니까 인내하시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